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편하게 시청하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요일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대략 한 2% 정도 강하게 치고 나가다가 결국 장 시작하면서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 예, 관련된 악재로는 딱 하나 있습니다. 자, 연준이 172억 달러 규모의 레포를 발행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좀 최근에 좀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던 SORF 금리와 동일하게, 자, 다시 한 번 더 은행들이 단기적인 현금이 필요해서 연준이 급하게 금융 시스템에다가 돈을 밀어 넣었다라고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시장은 당연히 어라 이거 시장 유동성이 부족한 거 아니야? 다시 한 번 더 직전에 10월에서 11월 이렇게 우리가 폭락이 나왔던 것처럼 금융권 시스템이 또 한 번 더 문제가 되면서 떨어지는 거 아니야라는 우려감에 비트코인이 좀 마이너스 2%대의 내 상승분을 반납하는 구간이 되었는데, 일단 SOFR 금리가 상승하지 않는다면은 연말 유동성 관리 차원에서, 즉 계절성 리스크로 그냥 넘어가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악재로 해석하진 않을 예정이고요. 자, 나스닥 기준에서는 현재, 자, 20일선, 50일선 데이드 크로스가 단기적으로 나온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추세가 올라가면서 아직 추세 기준으로 무너지는 구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패턴이 과거 24년도의 패턴이랑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조심해서 보고 있고, 자, 완전히 상승 추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직접 본인이 가지고 있던 종고점은 이 돌파해주는 흐름을 봐야 안전한 상승 추세로 진입할 수 있고요. 지금 구간에서 돌파하지 못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밀리는 하락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막 무리하게 매수세를 넣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항상 우리가 고점을 볼 때 어떤 걸 보냐면은, 자, 캔들이 볼벤 상단에 닿았을 때 볼벤을 타고 5일선을 타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주면은 이거는 강세장이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 어떤 패턴들이 그랬냐면은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전 본인의 정고점을 돌파할 때 강한 장대 양봉을 통해서 돌파하면서 볼벤이 확장되고 5일선과 11선 사이에서 캔들이 타고 올라갈 때 이것은 강세장이라고 보면서 10% 15% 추가 상승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시장인 거죠. 네. 그럴 때 있어서 직전에 24년도 12월에서 1월 사이에 모든 캔들이 이 볼벤 상단을 맞고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이런 그림들을 본다면은 지금 구간 역시도 아직 단기적인 상승은 남아 있지만 이 라인을, 즉 지금 구간에서 1.5에서 2% 정도의 상승을 도모해주고 이 구간을 강하게 돌파해주면서 볼벤이 상단으로 이렇게 확장이 돼주는 그림이 나와줘야 안전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28,000포인트니 30,000포인트니 볼 수 있다라는 구간인 거죠. 예.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하나의 방향성을 확정하고 움직이기보다는 양쪽에, 즉 위아래 방향성을 모두 열어놓고 대응하는 유연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돌파해야 되는 매물대는 첫 번째 25년도 12월 11일 이때 고점 하나랑 두 번째 마지막 10월 30일 고점, 이 두 구간 돌파를 해줘야 이거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고점 다이아몬드 패턴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점에서 다이아몬드 패턴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밀려버릴 때 추세를 이탈해 버린다면은 정말 강한 하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보유자분들은 이 추세를 이탈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추세 이탈하기 전까지는 크게 막 우려하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1시간봉 기준에서 확대해서 보자. 1시간봉 기준에서 확대해서 보자면은 1시간봉 기준에서 단기 상승 추세를 이탈한 구간이긴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1시간봉 추세를 그어보면은 지금 18일부터 시작됐던 상승 추세를 단기적으로 이탈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에서 화요일에는 소폭 눌리는 그림이 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소폭 눌리는 구간이 지지받고 나서 다시 한번 더 이렇게 반등으로 나와준다면은, 이후로 뚫어준다면은 이것은 강한 상승 추세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반대로 돌파하지 못하고 이 구간을 이탈하면서 밑으로 밀려버린다면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비중 축소와 리스크 관리다, 이렇게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구간 고점 시그널이 약간은 보이고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구간이지, 지금 구간에서 계속해서 현금을 밀어넣으면 안 된다. 현금 밀어내야 되는 구간은 돌파가 나올 때 안전하게 돌파 매매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직전에 증시에 좀 악재로 있었던 오라클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에서 반등이 강하게 출현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오라클 같은 경우는 220불대까지는 반등이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렇다라는 것은 오라클을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들이 반등이 나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US100 증시가 무너질 거라고 보이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까 전에도
이렇게 하락을 좀 조심하자라고 했지만 당장 지금 구간에서 전량 매도합니다. 지금 구간에서 무조건 차익 실현합니다라고 외치지 않는 이유가 저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조금 나온 다음에 후에 무너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 후에 무너질 것은 실제로 계속해서 언급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구간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와장창 무너지는 구간은 한 번 정도는 나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을 좀 비트코인으로 같이 보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구간에서 금요일에 반납은 했지만 이렇게 좀 U자형 만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돌파만 나와주면 이제 88K에서 90K 이 구간 돌파 나와주면은 단기적으로 한 98K 정도에서 100K까지는 상승이 나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상승이 나올 때는 사실 증시도 같이 올라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과 증시의 상승이 같이 진행되고 나서 마지막으로 고점 돌파하지 못하면서 비트코인이 무너지고 70K 아래로 빠지면서 증시도 같이 빠진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 구간에 왔을 때 비트코인 관련주들을 모두 차익 실현하고 MSTZ 같은 인버스 상품을 매수한 다음에 밑으로 빠질 때 인버스로 충분히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 구간 목표가를 열어놓고 있고 비트코인 목표가를 열어놓고 있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나스닥도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승을 막 올라갈 때 막 끝까지 따라가면서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딱 눈에 보이는 종목들만 좀 매매를 하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종목들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라클이나 아니면 또 메타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이게 이렇게 컵을 하나 만들고 핸들 컵 손잡이를 만들고 난 마지막 고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돌파 나와주면은 여기 지금 개파락 나왔던 구간을 매꾸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메타 같은 경우도 좋은 타점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메타 같은 경우는 지금 구름대 안으로 들어와서 횡보가 나오기 때문에 21선, 51선 골든크로스 나오면 다시 한 번 더 일본 기준에서 이평선 정배열 나오거든요. 이러면 위로 치고 올라갈 확률이 너무 높아진다라는 거예요. 또 메타는 여기서 눌려도 눌림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서 위로 올라갈 확률을 좀 더 높게 보자. 그래서 메타 목표가는 위로 좀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코어이브인데 코어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75불까지는 사실 눌려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눌림이 나온 다음에 이후로 이렇게 돌파가 나올 때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와준다면은 이후로 이 개파락을 메꾸는 상승이 출현하면서 100불까지 상승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클, 메타, 코어이브 이런 종목들이 상승이 눈에 보이는 종목이구나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당연히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이 좋다면은 포획 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8불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이라고 좀 유추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우리가 인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소폭 눌림이 좀 나올 수는 있어요. 180 한 1불, 2불 때까지는 눌릴 수 있지만 이렇게 눌림이 출현해준다면 당연히 다시 한 번 더 매수 타점이 나올 수 있고요. 이렇게 눌림이 나왔을 때 매수 타점을 잡고 이렇게 올려준다면은 엔비디아 역시도 200불 때까지는 한번 주고 나서 엔비디아가 그리고 나서 더블탑 패턴을 만든 다음에 후에 무너지든 말든 일단 200불까지는 열어놓을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저는 엔비디아가 200불 때까지 와준다면은 여기서도 강하게 인버스를 매수하면서 하락 대응을 할 예정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향후에 엔비디아 인버스를 제가 매도 치는 구간은 밑으로 쭉 뺄 때 120불 아래에서 매도 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475불 정도까지 밀렸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지막으로 치고 올라가야 되는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보유자분들 이거 단타로 진입하신 분들은 비중 약간 축소하시면서 460불 아래에서 재매수 타점 잡으시면 돼요. 근데 일단 위로 더 올라가는 확률은 열어놓고 있거든요. 지금 이 구간, 즉 이 465불 때까지 한번 찍고 올 가능성은 존재해요. 여기 지금 20에서 올라오고 있잖아요. 테슬라가 이 21선까지 한번 눌려준 다음에 지지를 받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위로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면서 530불, 550불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밀린다라고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가는 위로 본다. 1차 목표가 500불 달성했고 2차 목표가 530불까지는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트코인의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코인베이스 그리고
또 스트래티지의 약세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진 않고 있습니다. 자,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마지막 이게 하락 쐐기의 상단 구간이거든요. 이거 돌파 나오면 이제는 위로 올라가면서 직전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전 정고점 구간까지만 올려줘도, 자, MSTU 기준에서는 지금 구간에서 치고 올릴 때 최소 이게 15불까지는 한 번 더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15불 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서 이 종목 실제로 돌파 매매를 계속해서 좀 잡을 예정이다라고는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무너지면은 답이 없지만 일단은 상승으로 좀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자, 아이온큐를 포함해서 양자 섹터들 역시도 자, 전날 좀 약세 패턴이 3거래일째 이루어졌지만, 이게 이렇게 약세 패턴이 이루어질 때 본인이 직전에 지지받던 지라인들이 이탈하지 않았다라는 것에서의 첫 번째 우리가 호재를 볼 수 있고요. 아이온큐 45불 이탈하기 전까지, 즉 월요일에 한번 이렇게 도지 캔들 나와주면은 위로 반등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기억하시면 되고요. 아이온큐는 직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60불대 도달하면은 이 60불대에서 비중 축소를 강하게 할 예정이다. 왜냐면은 이 60불 위로 올라가는 것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60불에서 잘해야 65불인데 이 구름대거든요. 이 구름대를 둘 다 돌파하기는 쉽지 않고, 이 구름대 구간에서 닫고 그리고 이 빗각주도 상단 다음에는 이 구간이 어느 정도 저항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당연히 우리가 차익 실현을 강하게 하고 현금을 확보해야지 이후로 떨어지는 데 있어서 이 하락을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상승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상승이 나오면은 중소형주들로도 좀 수급이 개선될 수 있고요. 이것은 동일하게 리게티 컴퓨팅 역시도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30불대까지 좀 열어놓자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과하게 밀렸지만 아직 22불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 그래서 아까 아이온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온큐 45불, 리게티 컴퓨팅 22불 전까지는 좀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구간들도 존재하고요. 디에브 퀀텀이 먼저 조금 추세 상단 닿은 다음에 밀리고 있지만, 반대로 디에브 퀀텀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동일하게 이렇게 보았을 때 지금 다시 한 번 더 추세 하단을 지지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월요일 시장에 반등 나와준다면은 이후로 다시 한 번 더 치고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러면은 35불, 디에브 퀀텀 이렇게 볼 수 있는 구간인 거고요. 자, 마지막 실스크입니다. 실스크 같은 경우도 뭐 단기적으로 약세라서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저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요. 실스크 지금 이렇게 그거 보면은 마지막 삼각 수렴 구간의 마지막 구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삼각 수렴 구간에서 마지막까지 횡보가 나온 다음에 이후로 월요일 시장에서 반등만 나와주면은 이렇게 지금 수렴 마무리 짓고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 상승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외에 좀 여러 종목들이 좀 금요일에 좀 과하게 밀렸지만, 뭐 펠러다임 같은 경우도 C라인 받고 다시 한번 더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즉 6불까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뉴스캘퍼 정말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구간 좀 재미도 없고 답답하고 횡보가 나와서 아, 이거 언제 종결 끝나라고 하실 텐데, 사실 뉴스캘퍼 같은 경우는 저도 조금 이게 수급이 들어오면 돼요. 뉴스케일 파워의 수급이 어느 정도는 좀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뉴스케일 파워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기 마지막 종결 구간에서 계속해서 본인이 돌파하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 구간 돌파만 나와주면은 지금 위로 치고 올라가는 구간인데 계속해서 돌파하지 못하고 밑으로 밀리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반대로 돌파해준다면은 이 종목 막 15.5불, 16.5불 돌파 다 가능하면서 위로 치고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아쉽다라고 볼 수 있어요. 위에 지금 이격이 꽤 넓거든요. 21선하고. 이렇다라는 것은 이 이격을 메꾸러, 그리고 지금 볼백 상단하고의 이격도 너무 넓기 때문에 이거 최소한의 이격은 메꾸러 올라오는 반등은 한 번은 줘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구간이에요. 네. 이렇게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고, 뭐 비트마인이나 뭐 서클 인터넷 그룹 그리고 뭐 샤프링크 이런 여러 비트코인 관련주들 역시도 나쁘지 않은 흐름 나올 것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클도 지금 이평선 지좀 시켜놓은 다음에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100불, 110불 때까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뭐 서클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하나 그거 보면은 추세 하단 이탈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치고 올라갈 때 100불, 110불 무난하게 줄 수 있는 종목이 서클이다라고 볼 수 있죠. 꽤나 길게 모아갔기 때문에 이 하락을 되돌리는 반등은 나온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뭐 사이퍼 마이닝이나 아이렌 같은 경우도 조금 더 빠져도 돼요. 사이퍼 마이닝 같은 경우도 14불까지 빠져도 지금 추세 하단 지지 받아준다면은 이후로 동일하게 지금 삼각 수렴 안에서 만들어 놓고 위로 치고 올라가면서 20불, 21불 한번 주겠다라는 거죠. 이게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결국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라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6불, 18불 모두 돌파 매매 가능한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아이렌입니다. 아이렌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으로 지금 횡보 나오고 있거든요. 이 추세를 지금 지지받고 반등 나오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그림인데, 이게 보시면 21선이거든요. 그리고 구름대 안에 들어왔고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마지막 이 43불에서 44불 이 구간만 돌파가 나와주면은 50불에서 55불까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 둘 자리 만들었거든요. 그럼 눌릴 때 있어서 이 종목이 37불대를 지지받아준다면은 이후로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게 뭐 48불, 50불, 55불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렌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패턴으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구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인 관련주들 상승을 한 번 더 좀 기다리고 있어서 코인이 상승이 나올 때 좀, 예, 러셀을 포함한 중소형주들에게도 한 번 더 2차 랠리가 나올 것이다. 예, 라고는 좀, 예,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1월, 내년 2월, 예, 그 사이에 정말 큰 하락은 우리가 꼭 대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대비하는 리스크는 꼭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싶은 구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댓글로 뭐랄까 좀 조롱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걱정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예, 괜찮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그때 가면, 예, 그때 가면 얘가 왜 한 달 전부터 이렇게 경고를 했는지, 아, 그때 그럴 걸 하고 어차피 가보면 알아요. 그래서 굳이 걱정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